안녕하세요, 반투입니다. 오늘은 왜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대기업 브랜드들까지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부실공사가 드러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려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걸리는 업체들이 많아서 요즘 뉴스에도 많이 도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하면 안 되는 거 일반인들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도대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그렇게 타설할까요? 자, 모든 건 예산 문제입니다. 한나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구든지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악한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대기업들까지도 부실공사가 창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시행사는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일 수도 있고 또는 건설사 그 자체일 때도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초반에 많은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빌려오는 돈들의 이자가 상당합니다. 왜냐면 이건 담보대출이 아니잖아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죠. 보통 PF대출이라고 하고요. PF대출의 전 단계에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대출이 있어요. 브릿지론은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내야 되고요. PF 자체도 이자가 당연히 비쌉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완성되어져 있는 상품, 이미 담보가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믿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이 하루 이틀 늘어지는 게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부실공사를 하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늘어나냐? 최근 몇 년간 인건비가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최저시급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는데 이제 10,000원이잖아요. 인건비가 2배로 올랐다는 겁니다. 원래 건설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자재비도 그렇게 얼마 되는 거 아닌데요. 사실 사람 비용이 커요. 그래서 기술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밑에 들어가서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인건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상당해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재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1, 2년간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건설 자재값도 적은 것들이 30-40%, 많은 것들은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2배가 올랐고요. 건설비도 2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금리마저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담보대출은 정부의 입김으로 오르다가 어느 정도 잡혔다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태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부동산에는 지금 대출이 거의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고금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상당합니다. 자, 다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재료값도 많이 올랐는데 금리도 많이 올랐다. 마진을 보기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근 매매나 분양시장도 심상치가 않죠. 특히 지방이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 지방 현장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곳들은 자금 조달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되고 그 기업에 부담이 생긴다면 다른 현장에 추가적인 자금 공급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 모든 게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 무리한 것들에 대한 결과는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실시간에서 특정 건설업체를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빼고는 제대로 공사하는 데를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들도 여태까지 무리가 생기지 않았던 건 어느 정도 제대로 안 하는 건 맞았지만 그게 무너질 정도의 부실로 이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마저도 이제는 부침이 심해서 조금 더 무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특정 건설업체만 그렇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 감독을 꼼꼼히 하고 제대로 된 건설을 할 수 있느냐? 거기는 현장 자체를 많이 안 해요. 지어달란다고 지어주지 않아요. 우리 재개발하는데 여기 좀 지어주세요 하면 조합이 갑이 돼서 건설사한테 너 지을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 브랜드가 아무 데다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특정 업체는 정말 잘 안 지어주죠. 그게 사업성이 아주 높아서 돈이 많이 되거나 또는 그게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아주 도움이 될 지역 아니면 안 해줍니다. 한마디로 거긴 애초부터 마진을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침이 있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브랜드를 망칠 만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그 업체가 아주 싫어요. 너무 번거롭게 하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다 해서 인부들이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반면에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한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최근 한 2-3년 내에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분양받으신 게 아니라면 조금 더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가 폭등한 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최근 신축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의 테스팅을 조금 더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정말로 믿을 만한 업체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아파트를 200만 원 짓겠다고 하면서 자재파동이 왔어요. 그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대단하진 않더라도 자재파동이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인건비가 크게 오르거나 이런 것들까지 겹쳐버리면 사업체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소비자인 우리는 꼼꼼한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의 테스팅을 거친 애들을 선택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진이 많이 남지 않고 타이트하게 조금 남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부침이 오게 되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꼭 건설 부동산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라도 비슷합니다. 마진이 타이트한 것들은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낫다. 물론 회사의 존립이 위태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게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끊임없이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굳이 마진이 작게 남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잠깐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런 거야? 이런 궁금증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인생의 꿀팁들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